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원투였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또 종가 베팅 종목 봤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깊게 파헤쳐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슈 추적해보는 시간, 이번 시간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시장 변화 흐름이 있었는지 여전히 그냥 안 좋기만 한 건지 그 안에서 희망의 빛이 있는지 아니면 실망스러운지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은 실망스럽죠. 네. 예, 반등을 전혀 못 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여전히 조금 내일도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게 왜 빠졌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왜 빠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근데 지금 8월 초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관련돼서 그때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죠. 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반등의 논리는 뭐였냐면 미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 지수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지수가 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고용 보고서 해가지고 이제 실업률도 발표가 될 텐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8월 실업률. 그럼 8월 실업률이 뭐 4.2, 4.3 얘기 많은데 지난달과 비슷하게만 나온다라고 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좀 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미국이 그러면 왜 빠졌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빠져서 우리가 지금 빠지는 거지 뭐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15만 원대로 진입을 한 건데 경기 침체가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나진 않았고 지금 미국도 이제 여러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동성 가장 큰 이유는 뭐 엔비디아를 빼고 이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계속 돈을 좀 풀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풀 돈이 없습니다. 예, 풀 돈도 없고 그 이유가 지금 주로 이제 영래포라고 해서 지금 단기 유동 자금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채권으로 단기채로 다 전환을 해놔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자금을 채권으로 전환하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네. 그게 지금 거의 다 말라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장기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장기채 발행 한 번 했다가 금리가 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기 침체가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돈을 좀 안 푸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사실은 또 연방정부가 고간에 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 날 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또 내기 위해서 또 주식을 또 팔아야 되고 미국인들은. 그래서 그 세금 납부 기일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이 원래 정식 납부일이고 네. 16일 날 추가 납부일인데 이제 9월 16일이 추가 납부일인데 보통 이제 15일인데 15일이 일요일이더라고 이번에. 그리고 16일 날까지 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 예, 그들이 낼 텐데 그러려면 이제 현금을 좀 미리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시장은 또 마침 또 그때가 추석 연휴입니다. 그럼 추석 연휴 전에는 항상 또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또 심리가 또 있죠. 우리나라도. 그게 같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4월 15일 날 미국 시장도 보면 그 전후로 해서 조금 하락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그 일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더 빠졌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일본이 또 불을 질렀습니다. 예,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예,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도요. 어제 미장 선방한 종목을 보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한 건 맞아요. 게다가 어제 일본은행 발표로 엔캐리 위험성도 포함되어 심한 변동성이 있는 듯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게 정말 맞았는가? 여기에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이 많다. 당장 그 미국의 경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지표는 오늘 밤에 공개가 되고 우리가 문제 삼았던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률도 이번 주 확인하다 보니 과연 이 지표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봐봐. 사실이잖아 라고 더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아직 공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반도체주 들고 계신 분들 힘드시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긴급 전망.
엔비디아 쇼크, 아래 공포, 추락하는 글로벌 증시에 우리가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요, 하루 만에 하락했던 시총 증발로 따지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간밤 9.53% 하락했고 이 나스닥 선물에서도 현재 미리 하락하고 있죠. 약 2,800억 달러 시총이 증발하면서 단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75% 급락 마감해서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을 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왜 급락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SM 제조 PMI 지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맞는데요. 여기에 개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가 자사 고객이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자사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라는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GPU라던가 AI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도 맛볼 수 없는 매출 총이익률 70%, 굉장히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이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장 마감 24분 후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소환장 발송 관련 외신 기사가 장이 마치고 24분 뒤에 나왔는데 먼저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했다? 이것은 또 내부 정보 이용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게 한다. 그래서 오늘장에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 그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라고도 코멘트를 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것 역시 엔비디아 급락을 이끌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이렇게 따지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락한 건지 혹은 엔비디아가 불안감을 조성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건지 어떻게 엔비디아의 급락을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번 8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 관련돼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번 터졌죠.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많은 파생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같이 벌어지면서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음모론에 따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음모론에 따르면 이거를 지금 똑같이 이용하는 거죠.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왔고, 근데 지금 뭐 지표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 것보다는 뭐 선주문 뭐 이런 지수만 좀 빠졌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이제 이거를 핑계 삼아서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떨어뜨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들까지 다 그렇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또 이번에 수익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또 세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독점법 관련돼서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미국이 항상 했던 겁니다.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했었고요. 구글한테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근데 대안이 없죠. 엔비디아 독점, 너 왜 독점했어? 이제 독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경쟁자가 없어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껴팔기라든지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정치권에서 견제를 한다 정도의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겠죠. 사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엔비디아의 수익률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 78%? 이렇게 많이 남겨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를 하나 치면서 다른 쪽에서 오히려 여론이 더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같이 맞물렸지,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빠졌다든지 뭐 그로스가 미스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진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P 하락을 좀 더 부추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비중이 좀 시총 비중이 높아졌고, 어제 증발한 그 시총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총의 3분의 2.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로 보면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까지 다 합쳐야 됩니다. 그게 하루만에 없어진 거죠. 350조 정도가 날아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니까 덩달아 더 빠지는, 그래서 하락을 부추기는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항상 16만 원, 17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이슈가 반영이 안 된다면이 전제였는데 네.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반영이 되니까 15만 원대까지 빠져버리죠. 그냥 바로. 지난번에 15만 원대를 빠진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반등은 나올 거고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하면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코멘트가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님이요. 엔비디아가 시작한 1년 반의 대세 상승. 그 마무리도 엔비디아가 한다면 너무 공포스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엔비디아를 예의주시하는 게 국내 시장에 또 연관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붐에 포트를 대다수 반도체로 지금 구성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엔비디아 성적표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1등하는 친구가 하나 틀렸다고 지금 혼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걸 정말 냉정하게 봐서 100점이라는 거에 의미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1등이라는 거에 좋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2차 전지 붐 일었을 때에도 다들 그래 이제 전기차 여기서 더 성장하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니까 무조건 사야 해라고 샜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증권가에서는 이 3년치 4년치 밸류를 너무나 땡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표가 하향하겠습니다라고 냉정하게 구셨잖아요. 지금 반도체를 바라본 눈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2차 전지 원 다릅니까? 뭐 둘 다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저도 항상 냉정하게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냉정해 보이세요? 예, 냉정하게 보면 네. 지금 현상 결과는 약간 2차 전지와 비슷하죠. 근데 그 과정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가장 대장주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1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이미 그때 실적은 꺾였습니다. 예, 작년 2분기 실적이 꺾였는데 그때 꺾여도 다음 분기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땡겼던 게 사실은 2차 전지였고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그 MSCI 지수 편입 이슈 뭐 이런 것까지 가세되고 뭐 이전 상장 이슈 이런 것까지 막 계속 붙으면서 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때는 실적이 부러지면서 사실은 주가가 꺾인 겁니다. 네. 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그 다음 분기 3분기 확인해 보니까 빠졌고 리튬 가격도 하락을 했고 계속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파는 칩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빠진 것도 아니고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격은 정체 상태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2차 전지처럼 캐즘이 온 거냐? 그러면 앞에 단에서 반도체를 지금 대규모로 사주고 있는 이 대량 구매 고객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구매를 취소했냐라고 보면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부러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크로 변수에 따른 수급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PER 기준으로 보면 오늘 아마 계산해 보면 한 8.5배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럼 9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9배가 넘어가면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배까지 가면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9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근데 약간 고평가가 좀 해소되는 국면 정도로 보시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몇만 원 붕괴되면 SK하이닉스 사야 됩니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반영된 상황에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도 뭐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또 한 번 부각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긴 한데 실상 이 뉴스가 나오면 또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요인이 될 것인지 이 대장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입장 표명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죠. 부인은 안 했는데 그거 자체가 좀 웃긴 게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통과됐다고 다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12단도 거침없이 통과됐다라고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왜 입장 표명을 못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HBM에 지금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가 꺾여서 이게 더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내년 하반기까지 이게
HBM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줄 거냐,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올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9월 말까지는 반도체는 재미없을 걸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반등도 생각보다 화끈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할 거고요. 어제도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는데 물론 엔비디아 영향이었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9월 20일경에 23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 중에 가장 빨리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먼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고요. 3등 업체를 보고 1, 2등 업체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여전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너무 빨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9월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반등하더라도 V자 반등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고 무언가 새로운 소스가 나와야만 한다. 성장률을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걱정되는 거는 저만 매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좋을 때는 좋은 기사만 보이고요. 나쁠 때는 나쁜 기사만 보여요. 근데 여기에 되살아난 아래 공포, 악재 선반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GDP 나우라고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을 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죠. 2.8%에서 2%로 급격하게 성장률 둔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50bp 인하 가능성을 제가 CME 패드워치에서 한 오후 1시쯤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30%에서 무려 10%포인트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빅컷에 대한 가능성 41%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공동창업자, 펀드스트레스 공동창업자 톱니는 월가에서 굉장히 낙관론자인데요. 그 역시도 앞으로 8주 동안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이므로 하락장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모건스탠리 전략가인 마이클 월스의 경우에는 회대 9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기대는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된 것이다. 앞으로 몇 달간 증시가 S&P 500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표님,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큰 위험이 나올 요인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모든 아래 공포는 지금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상황입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됐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 그룹 기준으로 보면 제가 우리나라 차트는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더 이상 뭐 더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미국은 여전히 지금 조정이 이제 막 들어왔다. 이제 그러면 한 2달 정도 빠져도 이번 달 다음 달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증시는요? 많이 미증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증시가 빠질 때 우리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면 잘 못 버티겠죠. 미국 증시 빠지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미국 내에서도 장난을 치는 쪽이 좀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0.5 인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주려면 경기가 나쁜 걸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채권 투자 금액이 주식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려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보시고 이거인 대표님이 논문을 줬다고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되살아난 아래 공포, 이때 우리 시장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어제 시장에서 같이 보여준 방어주로 밸류업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주가 또 갑자기 또 데이터가 나와서 올라주잖아요. 그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률 내기 편한 테마라던가 새내기주로 가야 될지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신 없는 분들은 현금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지금 먼저 방향이 좀 정해질 때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숫자가 나오는 화장품 쪽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조정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됐죠. 8월 수출입 데이터로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좀 덜 빠지고 있죠. 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주요 종목들 특히 이제 미국향 진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안 오늘 플러스를 내고 있던데 이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실리콘2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대안은 지금 스타 종목이 나온 바이오죠. 네, 유한양행 같은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달에 아직도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일정들 뭐 세계 뭐 페아마켓부터 시작해서 뭐 에스모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알테오젠이 기다리고 있던 뭐 임상 3상 종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일정이 여전히 9월 달에 빽빽하게 남아 있는 바이오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급 점검으로 남아있는 불안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도움 말씀은 이건희 대표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